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전후에 알아야 할 점 5가지, 구체적으로는 이혼 전에 꼭 알아야 될 점 3가지, 그리고 이혼 후에 알아야 할 점 2가지,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상처를 직접 듣게 됩니다. 결혼 중에 있었던 상대방의 외도, 폭행 또는 막말,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격 차이, 이것도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분이서 결혼 생활 동안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조금씩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을 이제 맞춰가면서 삶의 가치관을 같이 조정을 해 나가면 좋은데, 서로의 그런 의사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대화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화 단절이 오게 되고요. 그 대화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이혼하고 싶다. 이 사람과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혼이란 거를 생각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정말 걸림돌이 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참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이혼 전에 돈 문제로 정말 많이 싸우셨다고요? 이혼 후에도 돈 문제는 계속 남게 됩니다. 결혼 생활 도중에 남편 또는 아내가 예기치 못한 빚을 만든다거나, 또는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다거나, 돈 문제로 너무 쪼잔하게 해서 이혼을 결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기존 직장이 있으신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돼서 이혼 후에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나오고 있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비를 조달한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 직장을 구하거나 조그마한 사업을 오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닌 것이 오래전이라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사업도 해본 적이 없어 무섭다면 일단 그 마음부터 해결하고 이혼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혼 후에 생활 수준을 지금보다 반으로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커피숍이나 크린토피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크린토피아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내가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내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내가 키운다고 했을 때 양육비를 우리가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육비가 매달 잘 안 들어올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양육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운영해서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은 다음에 이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딱 이혼을 이제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챙겨야 할 점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성년의 자녀의 경우에는 물론 성년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일단은 부모의 입장에서 양육,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원래는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자녀를 함께 키우셨죠. 근데 이제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혼자 키우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대로 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배우자 쪽으로 양육권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자녀들이 앞으로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신경을 씁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이혼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따로 살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점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표현을 많이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자녀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이 보여도 참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이혼하신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 악몽 같아서 상대방의 살갗만 스쳐도 소름이 끼쳐서 이혼을 결심하시겠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의존해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면 굉장히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속 시원하다라고 당장 느낄 것 같지만 사실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당장은 아니고 한 6개월쯤 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혼이 딱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공허감을 느끼면서 뭔가 후회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 그때의 그 분노가 생각나서 이혼을 결정했는데, 지나고 나서 화나 분노가 가라앉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좋은 기억이 드물지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내가 자녀들도 있는데, 또 너무 급하게 이혼을 결정했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시면,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의존,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감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집착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감정은 일종의 애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아서 스스로 이제 감정의 정리가 많이 되었는지를 제가 여쭈어 봅니다. 진짜 이혼을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마음의 정리까지 다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 상태라면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때 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스스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섣불리 이혼을 진행을 시켰을 때 처음부터 이혼 소송이라는 것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제 감정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감정도 같이 다 이혼을 해야 진짜 이혼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혼을 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사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챙겨야 할 점은 취미입니다. 조금 식상하게 들릴진 몰라도 이혼을 하고 나면 갑자기 공허감이 밀려들면서 심심하다, 시간이 참 많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참 바쁘게 살아오시고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움,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정말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시간을 거기에만 거의 할애하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을 탁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고민하던 시간이 전부 다 빈 시간으로 남게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할 거 없이 의미 없게 살았나? 라는 또 자책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않도록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전부터라도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취미활동에 몰입해서 이혼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챙겨야 할 점은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참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이혼을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챙겨야 할 점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 전부터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그런 친구는 필수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꼭 이성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인생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반자인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전부터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친한 친구 1명 정도는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전후에 챙겨야 할 점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속으로 다 생각을 하시던 부분이에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으실 뿐이었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중요한 점, 정서적으로도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혼인기간이 참 기셨잖아요. 물론 짧으신 경우도 있지만 연애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런 정서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이제 남남이다 라고 하고 탁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홀로서기를 결심하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남은 인생 2막도 잘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